오늘 주제를 놓고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방촌이라는 지역, 용산구의 용산관에 있는 해방촌이라는 지역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는 한 10년도 채 안 되는 역사가 짧은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두 개의 타이틀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 더 소화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혹시 해방촌을 최근 한 5년 이내에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거는 많이들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처음 좀 들어보신?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도시 재생 쪽에서 일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그러면 해방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 재생, 해방촌의 도시 재생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파트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보겠습니다. 이게 해방촌 지도예요. 지금 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해방촌이라고 하는데 해방촌은 지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적 이름이 아닙니다. 해방촌의 정식 이름은 여기 있듯이 용산 2가동입니다. 용산구 용산 2가동. 근데 용산 2가동이 해방촌이 됐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용산 2가동은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서울타워 있지 않습니까? 서울타워가 주소가 어디냐면 용산 2가동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녹사평역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용산 2가동입니다. 그 중에 여기는 미군 부대들이 미군이 살고 있고 여기는 이제 남산 숲이죠. 그러니까 요 안에가 주민들이 주로 사는 주거 공간입니다. 해방촌 말 그대로 1945년하고 관련이 있어요. 일단 그 뒷걸 먼저 좀 보겠습니다. 해방촌은 조선시대부터 쭉 보면 그냥 남산이었고 1945년, 50년 이 해방과 6.25 전쟁을 통해서 이제 마을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해방 이후에 월남민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겪으면서 지방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1945년도에 해방되면서 북에 있었던 분들이 남한으로 내려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은 주로 월남민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종교적 압박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디를 가냐면은 영락교회를 찾아갑니다. 같은 기독교니까 영락교회 찾아가니까 영락교회 장로님이 서울에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거 남산 위에 여기를 가봐라. 거기에 이제 그 자리가 옛날에 경성호흡신사터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산에 평지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와서 말 그대로 이제 학고방이라고 하죠. 환자를 이렇게 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이 점점점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난 이후에 53년도 이후에는 이제 서울이 이제 발전이 되기 시작하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올라와서 서울에 어디 살아야 되는데 갈 자리가 별로 없죠. 그래서 45년도에서 55년도 그 사이에 해방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주민들로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해방촌은 지리적으로 남산 위에 딱 있거든요. 남산 위에 천마을이에요. 남산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무슨 위치가 위치가 굉장히 좋은데 이 지역이 여기 그래서 주로 니트 산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니트 산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원거리 타고 내려가면 바로 동대문시장이고 남대문시장이에요.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부터 비트 산업이 막 활성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을이 점점점 개발이 되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 비트 산업이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 쪽으로 다 나가기 전 한 1980년대까지는 굉장히 번성을 한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한 2만 명 가까이도 있었었는데 이제 리트 산업이 쇠퇴하면서 이제 마을 경제가 없어지면서 주민들도 줄어들고 하면서 급격하게 쇠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렇게 쇠퇴된 데들이 이제 뭔가 살 길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의 호재도 있고 부동산 개발에 대한 호재도 있고 또 그거와 반대되는 도시 재생 쪽의 어떤 호재들도 있고 해서 변화들이 움직임이 이제 점점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해방촌은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고 다시 여기 좀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시장 당시에 이 해방촌에 그 개발 계획이 하나 세워집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녹지축이라고 합니다. 녹지축 계획이 세워지는데 녹지축은 무슨 소리냐면 이 남산에서부터 여기서 한강까지 쭉 걸어서 녹지를 따라서 쭉 쫓아갈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 보자. 그런데 딱 두 군데 걸립니다. 한 군데는 어디가 걸리냐면 남산부터 여기 이제 미군 기지가 있으면 여기 이제 녹지고요. 내려가다 보니까 해방촌이 딱 걸려요. 이 해방촌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 녹지축으로 만들자 해서 일부를 철거를 시키고 여기 녹지를 쫙 만들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산부터 쭉 출발해서 해방촌을 녹지로 만들면 영산공을 지나서 쭉 가다 보면 강변까지 가는데 이촌동이 또 하나 걸립니다. 그래서 이촌동에 이제 강변북로가 걸리죠. 그래서 강변북로를 지어한다, 이렇게 이제 계획들이 쭉 나오죠. 이게 2009년도예요. 그래서 해방촌에 그때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지금도 아마 그 당시에 가격이 안 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녹지축을 하다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철거를 하면 이분들한테 어디가 가서 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후암동에 바로 아래 동네 후암동에 재개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특계구역으로 혜택을 주면서 용적률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철거되는 부분들을 그쪽으로 가서 사시게 굉장히 좋은 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나가면서 정원수 시장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개발 계획이 이제 대부분 다 수정이 되죠. 수정이 되면서 이 지역은 그러면 개발을 안 하자니 되게 낙후돼 있고 그러면 개발을 하는데 도시재생이라는 첫 단어를 여기다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사실은 지방에 많이 있었어요. 지방에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 형태로 많이 있었는데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서울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제일 먼저 선도 지역으로 창신승인, 대방촌, 가리봉 세 군데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아무것도 모를 때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게 이제 비로소 그 녹지축과 연결이 되면서 도시재생이라는 게 이제 벌어져요. 지금 대방촌만 놓고 보면 이제 용산 이가동이고요. 요 면적이 한 10만 평 가까이 됩니다. 10만 평 정도 되고 인구는 지금 13,000명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실제로 지금 한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특이한 게 외국인이 1,300명이 살아요. 그러니까 10% 정도가 외국인이에요. 근데 이 동네 외국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미군 부대가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이 안에 사시는 분들은 대체로 외국인들이 대체로 나이지리아 분들이세요. 나이지리아 분들, 그다음에 캐나다 분들, 유럽 일부 이렇게 미국인 아메리카인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이한 분들이죠.
이분들의 직업은 대체 뭐냐면 원어민 강사들이세요. 원어민 강사들이 대부분 학원이 어디 있냐면 강남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방촌에서 강남을 넘어가려면 반포대교만 건너면 돼요. 그러니까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방촌에 집단을 이루면서 살면서 한 10% 정도가 살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도시재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대방촌에 그러면 사업비를 처음에 100억을 이렇게 이제 넣고 시작을 해보자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서울에 전국의 도시재생이 몇 군데 있냐면요. 국토부 도시재생이 502군데 있고요. 서울시가 40군데 정도 될 겁니다. 대체로 한 구역당 100억 정도를 예상을 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했을 때 50조를 쓰겠다고 도시재생 쪽에 50조의 예산을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한 500군데에 100억씩 하면은 평균적으로 50조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는 예산이 지금 한 5천억 정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도시재생 쪽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5조 5천억 정도의 도시재생 예산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만약 재개발이었으면 전국이 다 아마 공사 중이었을 겁니다. 도시재생이다 보니까 공사는 좀 조금 덜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도지역이라고 하는 창신, 승인, 대방촌, 달공은 이 안에 국비라는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국토부 돈이 50억 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선도지역이라고 하는 세 군데는 국토부 사업이기도 하고 서울시 사업이기도 해요. 대부분 최근에 있는 데들은 대부분이 국토부 사업이든지 아니면 서울시 사업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들어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모든 지역을 그냥 도시재생을 좀 납부됐으니까 합치다 하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거공간이 세태가 되어야 되고 지역산업이 또 침체가 되어야 되고 인구가 감소가 나타나야 돼요. 이 아래 지정 조건을 보시면 노후 건축물이 50% 이상이어야 되고 산업 세태가 5% 이상 감소해야 되고 인구가 20% 이상 감소를 해야 되는데 해방촌 기준으로 보면 7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7%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정 요건은 충분히 됐죠. 그래서 지정이 돼서 이제 하는데 이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저층 주거지들은 대부분 이거 다 만족할 겁니다. 아파트가 많이 생긴 이런 데들 빼놓고 대부분들은 다 이 조건을 다 만족을 시켜요. 그러면 이 조건만 만족하면 전부 도시재생을 할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왜 해방촌이 도시재생을 하는데 필요하느냐? 그래서 해방촌이 대체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보자 해서 해방촌의 잠재력을 찾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위치적으로 지도 보시면 정가운데 있어요. 북쪽으로 남쪽으로 굉장히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 그거는 그냥 지역적인 부분이니까 빼더라도 실제로 보시면은 어느 부분이 제일 강하냐면 여기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 실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풍부해요. 이런 지역이 좀 덜 할 겁니다. 많이 덜 할 거예요. 여기에는 아시는 분, 공동체 부분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빈집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내평학교, 수다방, 우리 실험자들, 달꽃 창작소, 용산 FM 이런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한 이 당시 33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을 하자고 딱 벌리면은 한 개인은 할 수가 없죠. 어떤 단체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여기 모입시다 해서 단체를 만들지 못해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미 단체가 만들어서 마을 사업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천할 수가 있는 조건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런 조건이 그리 많지 않아요. 해방촌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아래
HBC 상권이라고 하는데 HBC가 뭐냐면 해방촌의 순수 그냥 영어로 옮긴 겁니다. 해방촌 상권에 HBC 상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해방촌은요 크게 둘로 나눠요. 요 위에가 여기 남산인데 여기 남산 순환도로거든요. 요 위에를 밑동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 여기를 아랫동네라고 합니다. 윗동네 아랫동네는 굉장히 틀려요. 여러분들이 해방촌에 혹시 가보셨다면 주로 아랫동네를 많이 가보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은 이 아랫동네에 가면은 간판이 전부 아마 영어로 돼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상대적으로 윗동네에 가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말 그대로 1945년을 기준으로 보니까 70살 먹은 사람들도 어린애들이 7, 80대 노인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세태도 많이 됐고 이 아래는 이 건너편이 여기가 지금 경리단 아닙니까? 경리단에서 경리단이 그렇게 활성화됐을 때 한 두세 번 가면 실증이 나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들 넘어와서 여기서 이제 뭐 같이 또 같이 즐기고 하는데 그래서 경리단의 대후 지역이라고 이렇게 지정이 됐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제 경리단은 망가져서 없어지진 않았지만 망가졌고 여기 이걸 이제 HBC 거리라고 하는데 이건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해방촌에 보면 윗동네와 아랫동네가 엄청나게 틀려요. 아랫동네는 외국인들이 주로 자기들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데들이고요. 이 윗동네는 그 어르신들이 주로 사시는 오래된 데들입니다. 여기에 젊은 청년들이 공방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들고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공방인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작업할 공간만 있으시면 돼요. 임대료가 싸기만 하면 됩니다. 또 왜냐하면 이분들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팔기 때문에 그냥 전시 공간 정도만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교통이 편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임대료가 싸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펼쳐놓고 파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힙해야 되고 핫하고 한다는 최신 트렌드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개봉체에 맞아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부터 도시 재정을 하는데 2014년, 15년도에 이 윗동네 그 임대료가 대충 어느 정도 했냐면 한 15만 원 정도 했어요. 4평 기준입니다. 4평 기준이요. 지금은 한 50만 원 이상 할 거예요. 4평이 플러스 20평, 한 5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임대료가 굉장히 싸고 그 다음에 가깝고 그 다음에 힙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잠재력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도시재정을 해봅시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해요. 도시재정 이제 수립하는 시간 경과를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죠. 2014년도에 처음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은 도시재생이 좀 틀려요. 도시재생이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용산구청이 주민들하고 얘기해갖고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뭐 이것 조건 맞고 저거 맞고 뭐 의지가 어떻고 막 다 심사를 해서 합시다 하면 예산이 얼마 이렇게 책정이 돼 들어가거든요. 지금은요. 근데 이때 당시 2014년도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게 아직 서울에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하냐면 서울시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해방촌으로 옵니다. 와서 도시재생합시다 이러고 또 걸어와요. 저 사람들 대체 뭐지? 뭐 하자는 거야? 묵지 추진해주지 뭐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100억을 줄 테니 도시재생합시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화들짝 놀래요. 어떻게 놀래냐면 야 100억을 준단다. 그냥 공짜로 준다는 거죠. 100억을.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고치고 이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뭘 고쳐야 되는지 뭐 벽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 몰라요. 그래서 야 그럼 우리 집 앞으로 어떻게 해볼까? 뭐 전부 이런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2015년도에 보면 거버넌스 구축을 해야죠. 주민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주민 협의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같이 중간 조직 센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용산구청에 행정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고 서울시민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거버넌스 구축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죠. 주민들끼리 모여야 되는데 갑자기 100억을 준다 했더니 주민들이 관심이 확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 300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을 쫙 해요. 근데 1년을 딱 지나고 나니까 에이 별거 아니네. 할 게 아무것도 없네. 나는 이득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그 100억 그냥 나눠갖자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사람 딱 나눠가지면 13,000명이니까 83만 원 나와요. 신나잖아요. 그냥 공짜로 83만 원이니까 그냥 나눠갖자. 그래서 만족도는 좋았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2015년도에 이제 이렇게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고 이 활성화 계획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뭐 하자. 근데 뭐 하자 할 때 이제 주먹구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집 앞에 뭐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이제 비로소 건축사들이 만들어져 있는 그 용역회사가 동원이 됩니다. 용역회사가 중심이 돼서 주민들은 막 만나고 뭐 주민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서 이제 얘기들을 쭉 듣죠. 우리 마을에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해서 이제 활성화 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활성화 계획안을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죠. 원래대로 하면 2014년도에 2014년 12월 달이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하거든요. 보통 5년 합니다. 15, 16, 17, 18, 19년도에 끝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토부에서 갑자기 야 우리도 돈 줄게. 우리 돈 갖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허송세월을 해요. 2010년 1년을 허송세월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토부하고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서. 그러니까 해방태로 도시재생이 14년부터 주민들은 14년도부터 뭐가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근데 15년 되고 조금 하더니 16년도에 거의 놀아요. 북토북게 놀죠. 그래도 위안이 삼았던 게 뭐냐면 처음에 서울시에서 100억을 주면서 도시재생을 합시다 이랬거든요. 근데 북토부가 갑자기 우리도 돈 줄게요 그러니까 해방철 신났죠. 야 200억이다. 2배를 할 수 있겠구나. 딱 했는데 2016년도 말에 서울시에서 50억 싹 빼요. 북토부도 1대1이거든요. 50억 빼죠. 그러니까 초창기 지금 대방촌의 말씀을 드리는 이게 이제 선도 사업인데 대방촌하고 청년시민 가령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최초였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1세대고요. 2세대부터는 그렇게 안 해요. 다 배워가지고 싹 다 완전히 정리 다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대부분 시행착오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015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을 하고 2017년도에 비로소 이제 결정 고시를 하고 시작을 하죠. 그래도 사업 연도는 16년도부터 들어가서 20년에 끝납니다. 작년에 끝나야 되는데 사업 하나가 미진해서 9년도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191건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우리 카운트한 숫자는 191건이에요. 직능단체 또 공동체도 간담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현장 인터뷰도 개인들한테도 하고 주민협의체 회의도 주민협의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해 300명, 330명이 들어와버려요. 저희 끝날 때 몇 명이 623명이에요. 주민협의체 회원이 아까 우리 주민이 한 10,000명 정도 되잖아요. 중에 6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러면 대체 서울시에 있는 도시재생이 대체가 그만큼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한 80명, 90명이 정도의 주민협의체 회원들을 갖고 계세요. 대체로.
근데 대검천은 그렇게 관심들이 많으세요.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처음에 관심이 있다 나중에 보면 다 관심들이 없어지시면서 한 20명 정도가 대부분 다 움직입니다. 서울 전체적으로. 그래서 한 200여 건의 어떤 주민 관련 청취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8개의 사업을 만들어냅니다. 8개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를 만들죠. 거버넌스를 센터를 만들고, 사업 추진 협의회 만들고, 주민 협의체 만들고, 그 다음에 시도 전담조직 만들고, 광역센터 만들고, 그 다음에 LH공사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시스템들을 다 만들죠. 그래서 수시로 회의들을 많이 해요. 회의를 주로 많이 합니다. 여기 특이한 거 보시면 여기에 주민협의체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이렇게 분과별로 운영을 합니다. 분과는 공동체 분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 분과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 분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세 군데를 해요. 그래서 센터 직원이 주로 3명 정도 있어요. 다른 데들하고 이제 저희 선도적이 좀 틀린데, 저희는 이제 코디네이터라는 단어보다는 자문계획과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동체 자문계획과, 그 다음에 주거분과 자문계획과는 최초에 교수님이 코디네이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건축사 사무소의 건축사가 코디네이터를 하셨고, 그 다음에 경제분과는 사회적 경제 코디네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씩들만 나오시면서 공동체 분과만 상임을 하고 나머지 두 분과는, 그러니까 주거분과는 주로 이렇게 물리적 환경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분과는 이제 협동조합 만들고 마을개혁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주민협의체와 센터는 이렇게 1대1 맞춰서 가죠. 그래서 아까 이제 주민 의견 반영하는 부분 했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 구축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내고, 대방청의 도시재생은 우리 비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방청은 뭐 갖고 도시재생을 할 건데 이런 얘기죠. 도대체 뭐 갖고 도시재생을 할 거야? 지역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바리봉은 중국 교포가 한 89%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 갖고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창신동은 주로 봉제 분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방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범이라는 분들이 들어오고, 그다음 젊은 예술인들이 꽤 들어와요. 지금도 일부 남아 있는데 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문화예술마을로 가보자. 문화와 예술 갖고 한번 도시재생이라는 걸 만들어보자. 해서 문화예술마을을 비전으로 잡고 쭉쭉쭉 해서 이렇게 8개 사업을 만들어내죠. 볼게요. 여기 학교에 다 나옵니다. 요 이제 파란색으로 된 게 마지막 사업이라고 해요.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주민 역량 강화 사업,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 구역 마련 사업, 그 다음에 주민 공동 이용시설 조성, 신흥시장 활성화, 공방리트 특성화, 테마가로, 안전한 생활환경, 녹색 마을 만들기, 이렇습니다. 이렇게 8개의 사업을 하자 하고 이렇게 8개가 되죠. 그래서 이 3개는 공동체 부분이고, 그리고 2개는 경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3개는 경제 부분이고, 요 2개는 주거환경 개선 부분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각각 예산을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 역량 강화에는 10억, 그 다음에 규약에는 3억,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30억 이런 식으로 딱 예산 배분을 쭉 하죠. 그래서 활성화 이걸 딱 만들어서 고시를 하면 그대로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대로만 하면 마을은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참여된 본인들이 얼마나 만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8개의 사업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영상 9에서 자기들도 이런 사업을 여기서 맞춰서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서 지자체 사업이 11개가 들어오죠. 19개가 이제 되는데, 이 사업도는 전국에 500몇 군데 되는 데들이 다 비슷할 겁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1번 주민 역량 강화 지원은 모든 도시에는 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재개발과 도시재생이 딱 차이가 하나입니다. 하나는 재개발을 하면 공동체가 파괴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었던 분들이 그거를 이제 부시고 아파트를 쫙 올리면 부시면서 그 공동체 자체가 해체가 된다는 뜻이죠. 근데 도시 재생은 부시는 게 없으니까, 우리 초창기 이제 보존인데 지금은 보존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시는 게 없으니까 공동체가 일단 파괴되지는 않아요. 공동체가 흩어져 있기는 해요. 그분들을 모아서 그걸 활성화시키면 우리 마을에 가면 되게 좋다. 난 우리 집에 가니까 되게 좋아. 이렇게 이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자. 잘 사는 마을이 아닙니다. 그냥 행복한 마을, 좋은 마을, 내가 살고 싶은 마을. 이게 공동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인데, 주거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이게 도시재생의 기본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시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부분에다가 예산을 10억 가까이 써요. 10% 정도를 씁니다. 이거는 어디서 다 있고, 그 다음에 고시가 되기 전에도 먼저 예산을 집행을 해요. 그래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10% 살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마을 공동체 규약을 만들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대체 무슨 소리야? 마을 규약이 뭐죠? 그 이제 일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조선시대 향약이냐? 대체 뭘 만들자는 거야? 법이 다 있는데. 근데 이제 만들자고 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 오래되신 노인분들 많이 넣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공방하시던 젊으신 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또 외국인까지 또 한 10%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셋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밤 10시에 젊으신 분들은 이제 밤 10시에 술도 먹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병마다 좀 이렇게 얇아요. 그래서 방음이 잘 안 되거든요. 술잔을 이렇게 딱 놓으면 자다가 깜짝 놀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층주거지니까 이제 쓰레기 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토의라도 해보자. 얘기라도 해보자. 뭐 얘기하면 더 굳혀지겠냐면, 그래도 얘기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외국인, 젊으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서 그러면 규약이라는 걸 우리 스스로 하나 만들어보자. 굉장히 어려웠어요. 대방천밖에 없는 이상한 사업인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마을 앱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이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인데 이걸 앵커라고 해요. 앵커.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지는 부동산 자산을 앵커라는 표현을 대부분 합니다. 앵커가 이제 거점 시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도 아마도 전 도시재생사업에 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3+5에 대해서 3+5라고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 이거 청주시 셋이고 이제 5가 신천, 상도동, 장동 이런 데가 있는데 1단계입니다. 1세대들일 때 3+5에 대해서 최근에 한양대학 교수 구자훈 교수라는 분이 평가를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제1세대에서는 아마 도시재생에 특별히 할 게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다 앵커들이나 잡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앵커의 예산이 30억을 저희는 배정을 합니다. 31억 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31%가 여기에 들어가요. 도시재생인데 그거 하나 남는 거죠.
그죠? 어찌 보면. 그거 하나 남는 거예요. 야, 그러고 나서 5년 지나고 나니까 대체 뭐 했어? 이렇게 되죠. 도시재생이 뭔데? 그거밖에, 그럴 건 뭐 하려고 해? 뭐 이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전국이 다 지금 앵커 시설을 다 만들어요. 실제로 만들어 놓고 나면 청기수능이 한 8개 정도 되고 가리방 2개 하나고 이렇게 있는데 주민들이 써야 될 공간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 또 이 앵커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흥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신흥시장 환경 개선을 합니다. 신흥시장 가보신 분 있으시면은 또 가보세요. 또 변화가 또 돼 있습니다. 또 내년 한 2, 3월 달에 가보시면 아마도 내년 2, 3월 달에 이제 완전히 나올 텐데 내년 2, 3월 달에는 아주 도시재생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도시재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 저희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신흥시장이 원래 전통시장도 아니고 아니었는데 완전히 개벽을 할 겁니다. 적어도 메모적으로. 근데 내부도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우리가 선성시장 잘 된 시장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망원동에 많죠. 여기 뭐 이런 시장도 있고. 가면 전부 치킨도 팔고 다 팔잖아요. 신흥시장 가보면서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판지 하나도 없어요. 안착가게 하나도 없습니다. 맨 식당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심히 보시면은 공방이 12개 있어요. 거기가 43개거든요. 43개 건물이거든요. 뭐 1, 2, 3, 4층 하면 밖에 것도 있고 하는데 12개의 공방이 있어요. 저 뭐지? 나름대로 들어가서 보면은 다들 예술가들이에요. 그 안에 하신 분들, 젊으신 분들, 스펙들도 또 빵빵해요. 외국에서 뭐 전공하고 와서 이렇게 뭐 만드시고 뭐 이런 분들도 꽤 많고, 어떤 분들은 저희 매출 조사를 했더니 뭐 1년에 한 2억 정도도 팔고 그래요. 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마침 저희가 잘 된 게 뭐냐면 2017년도에 유재석이가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해방촌에. 런닝맨인지 뭐 하면서 막 뛰어다녀요. 거기에 또 백종원이가 또 골목시장 갖고 들어와요. 좀 가만히 있는데 그들이 다 활성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것도 신흥시장의 중심, 다른 데 할 게 별로 없잖아요. 집구축 이런 거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흥시장에 그 둘이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흥시장에 명물이 하나 나왔죠. 시장 횟집이라고 해서 알탕 팔죠. 알탕 사래요. 그 전에도 뭐 되긴 됐어요. 되긴 됐는데 그렇게 잘 되진 않죠. 최근에 제가 물어보니까 매출이 작년 한 8억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한 8천만 원도 안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전에 거기 백종원 골목식당 보시면 처음에 이제 나오는데 저도 거기서 광어 해놓고 술도 한잔 한 적이 있어요. 4만 원인데 이만 불려요. 너무 좋았었어요. 없어졌어요. 알탕만 팔아요. 알탕만. 근데 8억. 그죠? 아마도 그 안에 매출을 다 조사는 못하겠지만 조사하면 예전에 뭐 반찬을 좀 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이렇게 해서 한 2, 3억 털었다면 지금은 뭐 100억 단위까지 못 갈지 모르더라도 몇십억 단위까지 충분히 가까울 겁니다. 그만큼 이제 도시재생을 하면서 외모가 바뀌어서 도시재생이 아니라 신흥시장이 저희 도시재생 사업이 큰 사업이 돼버렸습니다. 처음에 예산은 여기다 10억 저희가 책정을 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얼마 들어가냐면 30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의 10%, 아니 30%가 정도 이 신흥시장에 지붕 하나 고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붕 하나 고치거든요. 지붕 하나 고치는데 5년 동안 못 고치고 있어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다 자기의 목적이 있잖아요. 재산권 부분이 막 있으니까. 그래서 민원들이 막 나오면서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방인들 들어왔죠. 기존 니트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알려주신 분들이 하시는. 니트가 사양 산업인데 도시재생한다고 활성화될 수는 없잖아요. 그거 다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그래서
장난친 건 아닙니다만은 리트 공방 특성화시켜요. 그러니까 해방촌에 리트가 있다. 해방촌에 공방이 있다를 우리가 이제 특성화시켜요. 그래서 나름 꽤 예전보다는 많이 알려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6, 7, 8번은 대체로 비슷한 건데 이 다 땅에다가 돈 들어가는 거예요. 땅에다. 보통 저희는 한 사업당 14억 정도씩 들어요. 14억, 14억, 14억 이럴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상권에 있는 도로 그거 정비를 쫙 하죠. 그 다음에 안전시설 설치해야죠. 주민들 안전하게 다니셔야 되니까. 그래서 세티드라고 하는 뭐 디자인을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CCTV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 100개 정도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 녹색 마을을 또 만들어야죠. 이렇게 도로도 정비, 골목길 정비도 하고 보행 환경을 이제 좋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6, 7, 8번은 대체로 주거 환경 개선을 합니다. 또는 보시듯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한 45억 정도 들어갔고 14억씩 보시면 그 다음에 시민시장에 한 30억 들어갔고 앵커 시설에 한 20억 들어가고 뭐 주민영양에 한 10억 들어가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좀 틀리겠지만 뭐 어디는 200억 갖고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뭐 20억 갖고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뭐 1억 5천 갖고 하는 데도 있어요. 1억 5천 갖고 하는 데는 대부분 다 주민영양강화 쪽에다 쓰실 거고 뭐 한 200억 정도 되면 앵커를 좀 훨씬 비싸게 어떤 거 될 겁니다. 그래서 8개 사업이 있는데 그 8개 사업을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첫 번째가 주민 역량 강화니까 주민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민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을 사업을. 또 하나의 사업은 뭘로 나타나냐면 교육 사업으로 나타나요. 교육을 해드리는 거죠. 가르쳐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2016년도에 27팀, 12팀 이렇게 해서 이게 보통 왜 8팀, 보통 8팀이거든요. 왜 8팀이냐면은 한 팀당 보통 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려요. 500만 원을 드리고 사업을 하십시오 그래요. 물론 뭐 돈을 먼저 줄 때 사업하시고가 아니고 이제 주민공모 사업합니다 하면 주민들이 공모를 하시죠. 사업 계획을 다 내세요. 이렇게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어떤 거는 도시락을 만들어서 좀 못 사시는 분들 이렇게 좀 갖다 드리겠다. 아니면 뭐 경로당에 좀 갖다 드리겠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모임을 주민들끼리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씩 드리는데 그런 사업이 8개 하면 5,8이 44,000만 원이죠.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 이 주민 공모 사업에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요. 5천만 원 책정해서 5년이면 얼마인가요? 2억 5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교육사업에서 또 한 그 정도 뭐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10억이면 충분히 5년 동안 저희 6년 했지만 6년 동안 10억이면 충분히 씁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장수사진도 찍어드리고 장수사진, 그죠? 영정사진이라고 장수사진 찍어드려서 웹제판으로 드리고 이제 하다 보면 할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또 저것도 하죠. 가족사진도 찍어드려요. 허거버 사장에 가서 찍으면 뭐 몇십만 원 받아야 될 거를 또 작가들 많으시거든요. 사진 작가들 많으시거든요. 와서 찍어서 엑스에 넣어서 드리면 굉장히 또 좋아하세요. 여기에 신흥시장 해방촌 신흥마켓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어린이 사생대회도 했고 뭐 저희들 현악도 가고 이렇게 하죠. 그다음 교육사업은 저희가 72강 무슨 86강 이렇게 해갖고 한 300강 정도 해요. 뭔가 300강 정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거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보면 참 그래요. 보면은 제가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2017년도에 고시가 되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로 고치고 이러려면 기본 설계를 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뭐 해보겠습니다.
그 오케이 해서 주민 설명회 다 해서 뭐 주민들이 뭐 오케이는 아니지만 아무튼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그러고 나면 실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딱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하려고 그러면 민원 나오죠. 나뭐 몰라 내가 이제 그런 거 안 들었어 민원 나오죠. 그래갖고 하다 보면 적어도 한 3년 걸려요. 뭘 하려면 이렇게 해서 나오려면 3년 걸려요. 그러면 그래서 2019년도에 집중적으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돼갑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어떻게 됐겠어요? 도시 재생을 한다. 니네들은 도시 재생을 한다고 그래놓고 맨날 교육만 시키고 앉았냐 그런 거죠. 주민들은. 눈에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맨날 프랭카드에다가 뭐 교육합니다. 맨날 교육만 하냐. 천 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들 바뀌셨을 겁니다. 지금은 교육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아마 공모 사업을 많이 이렇게 예산이 배정이 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뚝뚝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수공예 리트릿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여기 좀 없는데 공방 수업이 있어요. 공방 수업이. 글쎄 뭐 공방 무슨 상관이 있지? 근데 저희는 이제 문화예술 비전을 잡았기 때문에 공방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주로 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예를 들어 전문가면 전문가를 불러서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량이 강화되시라고. 근데 저희는 까꾸로 해요. 공방은 까꾸로 했어요. 왜냐하면 배방촌 공방이 지금 한 60개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공방인들을 강사로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강사예요. 그러면 지역 사람 와도 좋고 서울시 누가 와도 다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희 이제 행정 시스템에서 홍보를 나갈 거 아닙니까? 포털이 몇 개 있으면 홍보 나가고 본인들도 홍보 페이스북에 홍보 다 하죠. 그래서 홍보할 기회를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보통 한 20 몇 강 해요. 거의 1년 내내 하거든요. 이번 주에 뭐 이번 주에 쭉 해요. 그래서 해방촌의 공방을 특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 역량 강화 사업 하면서 이렇게 특성화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주민 공모 사업을 저희가 많이 해서 그 주민 그 모임들이 사업 계획서를 굉장히 잘 쓰세요. 저희 코디네이터들보다 더 잘 쓰세요. 이제 쓰는 요령도 다 아시고 뭐 사업성, 역사성, 공공성 다 따라가면서 굉장히 잘 쓰신다고. 그래서 5년 동안 교육은 늘 그렇잖아요. 5년 동안 이렇게 나오는 것이 계속 투자를 하면 5년 후에는 쫙 올라갑니다. 성과라는 것이. 그래서 영양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귀학은 이렇게 합니다. 귀학은 주민들 모여서 워크숍하고 뭐 할까요? 젊은이들 나와서 청소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러면서 귀학에 대한 서로들 얘기를 좀 하죠. 그래서 그렇게 큰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이렇지는 않아요. 만족도가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뭐가 남았냐면 해방촌에 마을 앱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이제 해방촌에 가시면 이제 10월, 지금 11월 달 준공이 됐으니까 12월 달부터 되면 해방촌에 가시면 여기 관심 있으면 뜰 겁니다. 떠서 이렇게 앱을 하나 설치를 하면은 걸어다니는 횟수, 해방촌에서 걸어다니는 횟수, 뭐 어느 상점에 뭐가 있고, 뭐 어디 가면 뭐 할인이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뜰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마을 기업까지 같이 들어가서 홍보할 수 있는 겁니다. 기업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앵커는 해방촌의 앵커를 보시면 대부분 다른 앵커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창신승에는 이거를 각 한 동씩 했어요. 저희는 한 동에다 층별을 했고 큰 데들은 하죠. 자 보세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다워주택을 하나 매입을 합니다. 한 10억 정도, 10억 좀 넘게 주고 사서 한 10억 정도의 공세를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4개 층이 이렇게 나옵니다. 4개 층이 나오고요. 지하 1층은 마을사랑방, 그 다음에 1층은 지금 현재 센터가 쓰고 있고, 2층은 다목적실, 3층은 사회적 경제 업무공간 이렇게. 여기가 지하층이에요.
실제 지상에서 보면 1층인데 아무튼 지하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네 개 층을 각각 용도별로 정하죠. 이거 누가 정하나요? 주민들이 정하세요. 안 정하죠. 잘 안 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어요. 주민들 협의체한테 딱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뭐뭐 합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하 1층 마을 사랑방은 뭐 마을에 관련된 어떤 상품을 쓰면 돼요. 근데 저희는 이 마을 사랑방을 뭘로 했냐면 해방창이라고 하는 공용 부엌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5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건평은 한 20평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뭐 큰 행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용도들이 많이 오냐면 유튜브 요리를 하면서 유튜브 찍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아마도 해방창 아니면 해방창 공부 이렇게 쳐보시면 유튜브 꽤 나올 겁니다. 저희는 충분히 그걸로 홍보가 되는 거예요. 아가싸 TV라는 데가 있어요. 아가싸. 아기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나이 드신 남자분 계세요. 그분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와서 꼭 그걸 찍으세요. 요리하면. 최근에 대학생들이 이제 또 그걸 어디서 봤는지 또 와서 찍기도 하고. 물론 마을분들이 그대 그리고 나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여기서 행사를 하고요. 그래서 해방참이라고 하는 공유 부엌이 만들어졌고, 저희 센터가 아직까지 있으니까 1층은 조만간 뭘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2층은 해방상점이라고 해서 리트 공방, 공동 전시 판매장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집시센터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신흥시장 보여드릴게요. 신흥시장은 실제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래서 그래서 잘 나온 거죠. 이거 뭐냐 하면요. 함석이에요. 슬레이트 지붕이 있죠. 슬레이트 지붕이에요. 그래서 깜깜해요. 뭐 망원동 시장 가면 이 플라스틱으로 씌워놨잖아요. 그래도 불 다 켜져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다 신흥시장에 이거를 다 걷어내고 플라스틱을 씌워드리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우산구청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이게 지자체로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갑자기 그건 안 된다. 그래서 타설을 시켜요. 타설을 시키고 타이틀 다시 바꿔요. 신흥시장을 명소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명소화라는 단어가 들어오면서 예산이 더 투입이 돼요. 그래서 5년 걸려요. 그래서 지금 다 뜯어놨어요. 뜯어놓으니까 이게 저희 같아요. 홍콩 뒷골목. 홍콩 뒷골목 영화에 나오면 쫙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근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씌워질 겁니다. 조감도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요. 비닐하우스예요. 비닐로 씌울 겁니다. 비닐하우스입니다. 이게 불 안 나는 비닐하우스예요. 굉장히 비싸요. 수입품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들려면 기둥이 이 슬레이트 할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철골들이 있어서 기둥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캐노피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기둥이 이렇게 12개가 올라가야 돼요. 24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남산 꼭대기라서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이럴 때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조 뭐 다 계산하다 보니까 기둥이 내 상가 앞에 이렇게 딱 서요. 오케이 하는 주인은 없잖아요. 이거 문제죠. 그걸 옮기면 또 다른 데가 또 이렇게 많이 되죠. 그러면서 민원이 많이 나와요.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다 해서 이제 조만간에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43개의 상가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좋잖아요. 그분들한테 이제 미션을 주죠. 임대료 올리지 마세요. 올려도 할 말은 없지만 올리지 마세요. 상생이력을 체결합니다. 최초로 해요. 그래서 6년 동안 물가 상승률만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직도 굉장히 싸요. 아직도. 일부 주인이 바뀌면서 비싸진 데는 있어요. 그거는 상생여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법률적으로 들어오는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다행스러운 게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상가를 갖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장사 안 된다는 걸 아시니까 안 올려요. 많이 안 올렸어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많이 안 올려요. 그래서 서울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긴 해요. 이제. 그래서 상생 협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공사도 이제 시작을 다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이 또 밤에 나타나는 정상입니다. 여기 불이 켜졌잖아요. 아마 이 불은 안 켜질 거예요. 주민들이 살기 때문에. 원래 여기다 뭐였냐면요. 이게 불이 켜질, 이 비닐하우스 2중, 원래 3중인데 예상하기 위해서 2중으로 하거든요. 비닐하우스를. 이 안에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전구를 키면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남산타워가 색깔이 변하잖아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변하잖아요. 이제 공기 질에 따라서. 그 빨간색이 이것도 빨간색 이런 식으로 연동을 시켜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야 뭐 좀 멋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이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억짜리가 30억이 됐어요. 주민들 이 상관 받으신 분들 신나시겠죠? 니트는 하나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 니트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그럼 우리 물건이나 사죠. 보통 그래요. 돈을 벌으셔야 되니까. 근데 우리 예산 측정을 해놨는데 이거 한 개인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조합을 만드세요 그러거든요. 조합을 못 만들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조합 만들어 아니 조합 만들어서 매출이 뭐 15, 20씩 날 것 같으면 금방 만들죠. 근데 뭐 만들어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안 만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막 불용되기 시작을 해요. 예산이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가르쳐 드리죠. 조합을 안 만드셨으니까 예산 불용입니다. 없어졌습니다. 2017년도에 그랬어요. 2018년도에 또 안 만드시면 드릴 수가 없으니까 불용입니다. 부랴부랴 만드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만들어서 어거지로 가는데 잘 되고 계세요. 며칠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얘기는 그렇진 않은데 아무튼 잘 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드렸고 브랜드도 스스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공동 전시 판매장이라고 해방 3점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드렸거든요. 온라인, 오프라인 브랜드 이렇게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서 잘 할 거냐만 이제 남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광경계선 7, 8관 이렇게 좀 변했어요. 이렇게 변했는데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건 총괄적으로 뒤로 가서 볼게요. 테마가루 조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테마가루 디자인 1단계가 테마가루 디자인 표장이거든요. 보세요. 땅바닥이 좀 빨갛죠? 땅바닥이 좀 빨개요. 그러니까 저희 세상은 맨날 저 벽에다 벽화만 그리나 그랬는데 저희는 땅바닥에다 벽화를 그렸어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가 아주 조그만 사거리 형태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입니다. 왜냐면 요 오른쪽 여기가 이제 버스 타러 가는 데거든요. 목사평대로 여기 남산 사모터널에서 나온 거기로 가는 길인데 여기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디자인 포장을 해놨더니 조금 차들이 좀 틀리게 다녀요. 이런 것이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만들었는데 다 효과를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거 보이시나요? 요게 이게 여러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으세요. 여기 거기 사시는 분들은 이 인도가 없었어요. 인도가 없이 그냥 차도에 이렇게 중앙선 하나 있었어요. 점선으로 노란. 그러니까 차하고 막 이렇게 섞여 다니죠. 처음에 갔더니 누가 나한테 그 얘기를 어떤 어르신분들이 여기서는 백미래 툭 한번 안 친 사람은 해방촌 주민이 아니다. 뭐 이런 식까지 얘기를 하실 정도로 조금씩 있겠죠. 큰 사건 아니라도. 여기다 그러면 그럼 인도를 내자 해서 이게 이제 테마가의 가장 기본 핵심입니다. 인도를 내자. 인도 어떻게 내? 살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역시 건축 전문가들이세요. 건축 전문가들이 전문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도로 다이어트라고 해요. 그래서 중앙선을 없앱니다. 중앙선을 없애고 이 최대한 요거 뭐 45cm 나오나요? 요거 최대한 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내고 여기에 가운데 중앙선을 없애요. 그리고 턱을 여기랑 이 둘이 맞춥니다.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넘어가요.
인도로 탁 넘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용납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돼 있으면 노란선으로 이렇게 그려놔야 되잖아요. 노란선이 없어요. 얼마든지 넘어올 수 있고 툭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이러고 다녀요. 이게 우리 주민들도 좋아졌지만 또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 다 글로 다니시죠.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인도 하나 만들어요. 여기서 저기까지 550m인데 인도 처음 만든 게 되게 크고, 그 다음에 뭐 대체로 도로 정비 이렇게 하고, 또 계단 정비하고, 또 음극도 좀 정비하고, 쉼터도 만들고, 이렇게. 그죠? 이거 누가 굉장히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도대체 생입니다. 이렇게 인프라 갖춰놓고 그냥 편하게 다니시면 그걸로 그것이 특히 마중물 사업, 저희는 마중물 사업만 하니까 마중물 사업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하시면 돼요. 주민들 돈 벌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뭐 필요하면 이제 구청에 가서 야 이거 해줘 이러면 되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환경은 세피드라고 해서 이렇게 디자인, 노란색이 아마 안전을 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피드 만들고, 뭐 이런 거 만들고, 골목 정비하고, 계단을 한 16군데면은 대공천의 계단의 한 80% 이상, 80% 이상을 전부 정비했어요. 이렇게 통속으로 했어요, 전부. 세멘트로 돼 있잖아요. 세멘트와 통속의 차이는 뭐냐면요. 내구성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통속을 하면 일정합니다. 이 계단 간격이 일정한데, 이 시멘트라고 어떤 뭐 이렇잖아요. 이걸로 싹 다 했어요. 한 군데 빼고 다 이걸로 했는데, 여기 지역구를 둔 서울시 어떤 의원이 아니 좀 특색 있게 저 기찻길 침묵으로도 좀 하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내가 하는 부분에는 그거 안 하고 싶어요. 그죠? 깨끗하게 이렇게 불로 딱딱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외지인이 보는 거와 내가 사는 거랑 틀려요. 외지인을 위해서, 외지인이 와서 하는 거는 이제 경기 활성화이니까 그건 뭐 싱싱하게 이런 데 하지만은 골목길은 내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더 좋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녹색마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담벼락에 이렇게 화분도 설치가 돼 있고, 뭐 이렇게 녹화 그리지 말라는데 이렇게 해놨고, 골목 정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이상하죠? 벽화 그리지 말라는데 우리는 철저히 벽화를 안 했어요. 근데 이거 벽화이냐 그러잖아요. 여기 벽화가 그려져 있어서 그랬어요. 그거를 다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이렇게 이제 구조물 있죠. 이런 걸로 이제 붙여놨죠. 여기가 학교예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니까 이런 거 정도 있고요. 마을마다 지금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지금 담벼락에 붙어 있잖아요. 담벼락에 붙어 있으면 초담벼락 몇 개 아니잖아요. 저 집 거잖아요. 저 집 주인이 오케이 해야만 하잖아요. 저 집 주인이 오케이를 해요. 근데 저희는 또 조건이 하나 있죠. 저거 관리하세요. 관리 안 하면 해밀 수가 없습니다. 하다가 저기 쫙 돼 있었거든요. 어떤 골목에 쫙 돼 있었거든요. 우리 교육에. 근데 듬성듬성 빠져요. 난 안 할래. 안 하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쫙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나와요. 이제 환경 개선은 주택가랑 통합에 이렇게 형이 있잖아요. 용역회사가 틀려서 이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래요. 이 색깔이 보이시나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파란색이잖아요. 그리스 가보셨나요? 그리스 산토리니가 파란색이에요. 지금 다 파랗습니다. 그래서 그 모티브를 갖고 오겠다고 갸륵한 생각을 했어요. 저골목은 파래요. 그거 이쁘잖아요.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 했다고 뭐라고 파란색 했다고 뭐라 할 게 아닌데, 산토리니 뭐라고 해피래 뭐라고 그러는데, 그런 아이디어들을 내주는 게 뭔가 좀 활기를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거죠. 모든 사업 다 끝났어요. 8개 사업 다 끝나고, 이제 이렇게 했으면 그럼 주민들이 다 만족하냐, 좋아하냐. 그 결과 그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이거잖아요.
이게 일법입니다. 이제 이게 기타 지원 사업이라서 이건 없어요. 저기 우리 활성화 계획이 안 잡혀 있어요. 근데 이게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공구 대여를 하거든요. 집수리 공구 대여를 해요. 지금 굉장히 잘 돼요. 이게 2016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사줬어요. 이거 빨간 거 이거 저거 전동 드릴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이거 사줬는데 이쪽에 우리 작년에 저희가 고가를 좀 샀어요. 원형 톱도 사고 뭐 앞차기도 사고 뭐 좀 샀습니다. 이게 마을에 마을 집을 고치는 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냐고 자꾸 물어와서 그래서 한 1,200만 원어치 샀거든요. 그래서 개방촌에 제일 많이 설치돼 있어서 아파트는 전화하면 오잖아요. 그죠? 보통 아파트는 경비실에 전화하면 고쳐주고 돈 받아가지고 그렇지만 여기는 어디다 전화할 데가 없잖아요. 자기가 고쳐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뭐 상가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유자들 많이 오시죠. 이거 만족해 합니다. 그래도 이건 그래도 덜 만족하고 이거 가kum주택 지원. 가kum주택 지원이 뭐냐면 집수리 지원해주는 예산을 지원해줘요. 서울시가 1,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50%. 그러니까 2,400만 원어치 공사를 하면 1,200만 원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1,200만 원씩인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8억을 받아와요. 8억어치를 해요. 127군데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1등을 해요. 1등이 중요해요. 뭔 소리냐면 127개의 해방촌에 건축물이 한 5,400개 정도 돼요. 거기에 127개면 아마 퍼센테이지로 꽤 될 겁니다. 1.7% 되려나? 자기 집을 고치는데 돈을 대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센터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나 가kum주택 하려고 그런 사람 없어요. 가kum주택 하나 몰라요. 나 도시재생사업 하려고 왔어. 그러는 거죠. 뭐지? 도시재생사업이 뭐지? 뭐 무슨 주민 공무사업 하시나요? 보면 알죠. 이제는 아는 게 그래서 한 400명, 400등 정도 상담을 해요. 1년에. 그래서 한 100개 남짓 이렇게 지원해드리거든요. 기분 소리냐면 직접 나한테 돈이 오고 내 집이 고쳐지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거 만족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던 만족사업은요, 우리가 우리끼리 잘했다고 떠드는 거예요. 일종의. 이거는 가장 피부로와 같잖아요. 그냥 판에. 그래서 막판에 이걸 집중화합니다. 집중화해서. 그래서 굉장히 가리봉하고 해방촌이 굉장히 이걸 많이 해서 참 잘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 이제 방문하는 우리 후배 사업자들한테는 늘 마중 사업은 해라. 그건 나중에 빛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차피 주민들끼리 협의해서 만들어 놓은 안을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다른 만족도가 있을 것이고,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요. 이거는 개별성에 대한 만족도가 충분히 있으면 반드시 해주거든요. 기다리시는 분들 많아요. 내년에도 또 하겠다고. 이게 공식적으로 2천만 원까지 해줄 수 있게 돼 있어요. 4천만 원치 고치면 돼요. 그러니까 지붕이라고 담벼락 걸고 뭐 대문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하면은 지금 2천만 원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하니까 도움이 된다. 자, 정리 좀 해볼게요. 해방촌의 마지막 사업은 8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물리적인 사업이 5개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주거환경 쪽이 용산구청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서울시에서 용산구청에다 주죠. 그래서 한 14개, 4개를 직접 하는데 또 녹화돼서 또 혼날라는 모르지만 용산구청을 잠깐 뭐라고 하면 지자체들이 대체로 그러는데 자기 사업이냐 하세요. 예산이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가서 도시재생사업 하잖아요. 그럼 도시재생사업 이렇게 하고 하면 되게 좋을 텐데 그냥 고쳐드리니까 이거 테마가로라고도 아니
가로 정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민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 주민은 뭐 누가 고치든 문사가 있어. 고치면 되는 거지. 서울시도 뭐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누가 제일 많이 하면 이제 도시재생에 관련돼 있는 우리들이 도시재생 타이틀 좀 붙여라. 그래야 주민들이 도시재생에서 했다는 걸 알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아무튼 용산구청이 자기 사업이 그냥 하니까 그것도 나중에 보면 땡큐예요. 그냥 잘해요.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게 있죠. SH를 통해서 하지만 원래 엔카는 전부 저기서 합니다. 엔카는 전부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흥시장이 원래 여기는 구청에 가는 것을 명부화시킨다고 해서 시가 시에서 그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경제지원사업은 공공 유튜브들이 있고요. 주민혁명화원 사업은 아까 보셨듯이 공유사업하고 규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방촌이 선도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 또 그 실패 사례 시행착오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주민 공동 이용시설이 저희가 마중물 사업비로 마중물 사업비 100억 중에서 11억을 빼서 3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11억을 빼서 아까 이 건물을 삽니다. 그리고 그 리모델링은 또한 10빌에서 한 21억 정도의 그 매입 원가가 나왔는데 그러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누군가요? 서울시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는 언제까지 그걸 붙잡고 갈 건가요? 사업이 끝나면 손을 띄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행정인데 서울시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관리를 해야 돼요? 주민들이 하더라도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행정적인 거. 그럼 영산구청이 해야죠. 지자체가 해야 되는 거죠. 영산구청 입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넘겨? 그죠? 구청 자산을 넘겨? 근데 서울시 자산이 구청 자산을 못 넘어가잖아요. 그들끼리 또 뭐 거래가 있어서 못 넘어가요. 떠요. 이렇게 붕 떠요. 그래서 1단계 3+5라고 8개 빼놓고 선도사업 세 군데만 그게 있고 1단계 3+5에 5부터 10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사업 신청을 해라. 그러면 예산을 줄게. 그때 지자체 니네도 뭔가를 내놔라. 주로 지자체가 자기네가 갖고 있는 빈 땅 아니면 뭐 쓰러져가는 건축 이런 거를 내놔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건축비가 마중물 사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주는 누군가요? 용산구청으로 돼 있죠. 이거 자기네가 관련이 돼요. 구청은 민원기관이잖아요. 시청이 뭐 예산 뭐 계획기관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민원기관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청이 다 해야 돼요. 하고 남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웠다가 올 8월에 적어도 관리권은 구청으로 다 넘어갑니다. 근데 구청도 마찬가지인 게 받고 싶진 않아요. 지금도. 그죠? 내 자산을 넘어오면 치료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서울시 자산이거든. 그거 잘했다고 해서 뭐 그건 아닐 거예요. 주민들은 누가 상관없다. 우리가 쓸 수 있고 잘 관리만 이렇게 교만 해야 된다. 그런 시행착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시행착오는 또 바로 고쳐졌고요. 자, 볼까요? 이제 미래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공간을 4개를 줬잖아요. 한 층에 공간 4개. 그 다음에 시흥시장이라고 하는 데를 경제 거점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 와요.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일단 뭐 심심하면 한번 가보세요. 손잡고들 되게 많이 와요. 뭐 먹을 게 있다고 그러지 그래요. 되게 많이 와요. 그 높이까지. 저 아래는 원래 또 많고. 그 다음에 니트 공방이라는 게 있으니 어떻게든 경제 쪽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CRC라고 합니다. CRC가 커뮤니티 제너레이션 코퍼레이션 CRC라고 하죠. 관리회사, 마을 관리회사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걸 가지고 스스로 이제 해가 시작하는 거죠. 스스로 재생을 하라고 그럼 돈 벌어서 우리 언제 100억 벌어서 해. 그게 아니라 문제 제기만 계속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고쳐야 뭘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언제든 예산은 행정에 다 있으니까 거기다 얘기하면 되잖아. 그럼 합당은 오잖아. 그러니까 주민 스스로 고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이 일부 성공이라는 거죠. 100% 성공이 제일 좋은데 아무튼 도시재생 그래서 성공입니다. 초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향후 뒤에 오신 분들도 아마도 더 잘 되실 거라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해방천과 도시재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